퇴직 3년 차 60대 부부의 생활비 솔직하게 공개합니다. 옆집 김씨네는 노후 준비 잘했다더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 퇴직 3년 차 60대에 접어든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은퇴 후 삶은 걱정과 설렘이 공존하는 시기죠. 특히 경제적인 부분은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도 잘 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3년 차 60대 부부의 실제 생활비를 세부 내역까지 솔직하게 공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노후 생활비 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퇴직 3년 차 60대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일까? 평균적인 60대 부부의 한 달 생활비는 약 2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 실제 생활비는 개인의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부부의 경우 기본 생활비 100만 원 식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 의료비 30만 원 정기검진, 약값 등 여가 활동비 50만 원 취미생활, 여행 등 경조사비 20만 원 자녀 결혼, 손주 용돈 등 저축 및 투자 50만 원 노후 대비, 자산 증식 등 총 250만 원. 물론 이는 예시일 뿐이며 실제 생활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지 않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소한 생활을 하거나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가 적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례로 살펴보는 60대 부부의 생활비 관리 노하우. 사례 1. 알뜰살뜰하게 살아가는 B부부. B부부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직접 텃밭을 가꾸고 제철 음식을 활용하여 절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등 알뜰살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사례 2. 취미생활을 즐기는 C부부. C부부는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과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 운동, 문화생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지출은 자제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예산을 미리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등 균형 있는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사례 3.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D부부. D부부는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편이라 생활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줘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있답니다. 3. 60대 부부를 위한 생활비 관리 노하우 5가지. 1.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출 내역을 꼼꼼하게 파악하세요. 가계부는 생활비 관리의 기본입니다. 매일 혹은 매주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출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2.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세요. 무계획적인 소비는 과소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매월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특히 경조사비, 여행 경비 등 예상되는 지출은 미리 계획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지출이 모여 큰 돈이 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를 하고 쇼핑은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 절약할 수 있습니다. 4.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노인들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문화시설, 공공요금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5. 꾸준한 소득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세요. 퇴직 후에도 꾸준한 소득 활동을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타임 일, 재능 기부, 귀농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은퇴 생활비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까? 퇴직 3년 차 60대 부부를 위한 든든한 노후 설계. 퇴직하고 나니까 시간은 넘쳐나는데 돈 걱정이 슬슬 되네. 은퇴 생활비 어느 정도 준비해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퇴직 3년 차에 접어든 60대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고민입니다.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은퇴 후에는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안정적인 삶을 즐기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생활비는 개인의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 3년 차 60대 부부를 위한 은퇴 생활비 준비 가이드를 통해 막연한 걱정을 덜고 든든한 노후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은퇴 생활비 왜 중요할까? 은퇴 생활비는 노후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젊을 때는 소득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기 때문에 미리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두지 않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 삶도 길어졌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해두면 의료비, 여가 활동, 주거비 등 다양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60대 부부의 은퇴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60대 부부의 은퇴 생활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생활비, 식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므로 의료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여가 활동비 은퇴 후에는 여가 활동을 즐길 시간이 많아지므로 취미, 여행 등에 대한 지출도 예상해야 합니다. 예비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의 예비비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226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개인의 생활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은퇴 생활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생활비를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자산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상품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생활비 준비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김씨 부부. 김씨 부부는 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연금과 저축으로 착실하게 노후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덕분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여행, 취미생활 등을 즐기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2. 박씨 부부. 박씨 부부는 은퇴 후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빠듯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례 3. 이씨 부부. 이씨 부부는 은퇴 후에도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꾸준히 자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퇴 생활비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노후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막연한 걱정 대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4. 퇴직 3년 차 60대 부부를 위한 맞춤형 은퇴 생활비 준비 전략. 퇴직 3년 차 60대 부부는 은퇴 초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경우가 많아 여가 활동, 여행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세요.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씀씀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세요. 연금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 등으로 보완하여 노후 소득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실손보험 등 보험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가 활동을 즐기면서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에는 여가 활동을 즐길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자산을 늘려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계획을 세우세요. 은퇴 생활비 준비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 계획을 세우면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알뜰살뜰 비부부에게 배우는 슬기로운 은퇴 생활 노하우 텃밭 가꾸기 작지만 확실한 행복. 은퇴 후 삶 어떻게 꾸려가고 계신가요? 은퇴 후 삶은 마치 새로운 챕터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달려온 삶에서 벗어나 여유를 만끽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줄어든 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도 함께 찾아오죠. 특히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요즘 은퇴 생활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알뜰살뜰하게 살아가는 비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특히 비부부가 강조하는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절약 방법을 넘어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방식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비부부의 텃밭 이야기 건강도 챙기고 돈도 아끼고 비부부는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텃밭 가꾸기입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은 건강에도 좋고 돈도 절약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비부부의 말처럼 텃밭 가꾸기는 단순히 식비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건강한 식탁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는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 채소를 활용하여 건강한 식단을 꾸릴 수 있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절약 채소 가격이 비싼 요즘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면 식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추, 깻잎, 고추 등 자주 먹는 채소를 중심으로 재배하면 마트에서 구입하는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풍요 텃밭을 가꾸는 과정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면서 자연과 교감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확의 기쁨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통과 나눔 텃밭은 이웃과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텃밭을 가꾸거나 수확한 채소를 나누면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비부부의 텃밭 가꾸기 어떻게 시작할까? 텃밭 가꾸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간 확보 아파트 베란다, 옥상, 주말 농장 등 활용 가능한 공간을 찾아보세요. 텃밭 규모는 작게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품종 선택 초보자라면 상추, 깻잎, 고추 등 재배가 쉬운 품종을 선택하세요. 계절에 맞는 채소를 선택하고 씨앗이나 모종을 구입하여 심습니다. 정성껏 관리 텃밭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물 주기, 잡초 제거, 병충해 예방 등 정성껏 돌봐주세요. 궁금한 점은 인터넷 검색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 땀 흘려 가꾼 채소를 수확하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수확한 채소는 신선하게 즐기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도 누려보세요. 비부부의 다른 절약 노하우,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B 부부는 텃밭 가꾸기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를 절약합니다. 건강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 충동적인 쇼핑을 자제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합니다. 할인 행사나 쿠폰을 활용하여 알뜰하게 쇼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에너지 절약, 냉난방 효율을 높이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는 뽑아두는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합니다. 문화생활 즐기기 비싼 문화생활 대신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문화시설을 이용합니다. 전문가의 시선, B 부부의 삶에서 배우는 은퇴생활 지혜. B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 은퇴 후에도 텃밭 가꾸기, 취미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절약과 만족,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만족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핵심입니다. 마무리하며 작은 씨앗이 큰 행복을 키웁니다. B 부부의 이야기처럼 텃밭 가꾸기는 단순한 절약 방법을 넘어 몸과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은퇴 후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싶다면 오늘부터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보세요. 작은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듯 당신의 노력은 분명 큰 행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 텃밭에서 시작하세요. 물론 텃밭 가꾸기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B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삶의 태도와 절약 정신, 그리고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마음가짐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부터 B 부부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텃밭 가꾸기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즐겁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인생 2막 즐겁게. C 부부가 보여주는 균형 잡힌 은퇴 생활의 비밀. 은퇴 후 진짜 내 삶을 살고 있어요. C 부부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은퇴 후에도 여행, 운동, 문화생활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단순히 YOLO를 외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획적인 소비와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예산을 미리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등 균형 있는 소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죠. C 부부의 말처럼 은퇴 후 삶은 즐거움과 책임감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꿈꿔왔던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 후 삶의 균형을 찾는 지혜를 배워봅시다. 1. 즐거움을 위한 투자. 인생은 즐기기 위해 존재한다. C 부부는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목표를 즐거움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뒀던 여행, 취미활동 등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부터 해외여행까지 다양한 곳을 탐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운동,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얻기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생활, 영화, 공연,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운 곳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죠. C 부부는 즐거움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맹목적으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적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2. 계획적인 소비. 즐거움도 예산 안에서. C 부부는 매년 초에 여행, 취미활동 등에 대한 예산을 미리 세웁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즐길 거리를 선택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입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항공권, 숙박, 식비 등 예상되는 비용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그리고 예산에 맞는 여행지를 선택하고 저렴한 항공권이나 숙소를 찾는 등 알뜰하게 여행을 준비합니다. 취미 활동을 선택할 때도 비용을 고려합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취미 활동을 찾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 외식, 쇼핑 등 일상생활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할인 행사나 쿠폰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물건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세우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면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돈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3. 균형 잡힌 삶 즐거움과 책임감의 조화. C 부부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꾸준한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활동,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즐거움만큼이나 책임감도 중요해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죠. 즐거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의 시선, C 부부의 삶에서 배우는 은퇴 생활의 지혜. C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줍니다. 그들의 삶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 은퇴 후에도 하고 싶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즐기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적인 소비 습관.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삶 즐거움과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 생활의 기본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인생 이막 즐겁고 의미있게. C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후 삶도 충분히 즐겁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C 부부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즐기고 계획적인 소비와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빛나는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물론 C 부부의 삶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과 계획적인 소비 습관, 그리고 삶의 균형을 찾는 노력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입니다. 오늘부터 C 부부처럼 즐거움과 책임감을 조화롭게 누리는 삶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효도, 혹은 짐, 베일 속에 가려진 황혼 캥거루족 D 부부의 속사정.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칭찬 뒤에 숨겨진 그림자. 겉으로 보기에 D 부부는 남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여 생활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자녀들이 도와줘서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언제까지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용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있답니다. D 부부의 말처럼 자녀의 경제적 지원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당장의 생활은 편안하지만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안겨줍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 부부처럼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노년층을 황혼 캥거루족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을까요? 황혼 캥거루족,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D 부부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졌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나서서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D 부부도 망설였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님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D 부부는 자녀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고 결국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녀들의 지원 덕분에 D 부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만약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 D 부부는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용돈을 벌고 건강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알뜰하게 생활하며 미래를 위한 저축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황혼 캥거루족, 그들의 고민과 극복 노력. D 부부의 이야기는 황혼 캥거루족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대신 심리적인 부담감과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심리적 부담감,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고 눈치가 보입니다. 자립에 대한 불안감, 자녀의 지원이 끊길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큽니다. 세대 갈등,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자녀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 캥거루족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 노력, 파트타임 일, 재능 기부 등을 통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저축과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합니다. 건강관리,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심리적 안정,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갈등을 해소합니다. 또한 취미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자존감을 높입니다. 전문가 분석, 황혼 캥거루족, 사회적 문제인가, 새로운 가족 형태인가? 황혼 캥거루족은 현대 사회의 변화된 가족 형태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출산, 고령화, 청년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황혼 캥거루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인 유대감, 사회적 안전망 부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황혼 캥거루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황혼 캥거루족, 그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황혼 캥거루족은 우리 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노년층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립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혼 캥거루족은 더 이상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며 새로운 가족 형태를 만들어가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회는 황혼 캥거루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자립을 응원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황혼 캥거루족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D 부부처럼 자녀의 지원을 받는 노년층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황혼 캥거루족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이해를 통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건강한 가족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황혼 캥거루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사회는 노년층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D 부부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분명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황혼 캥거루족의 삶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은퇴 후 삶, 다채로운 색깔로 채워나가는 예술 작품.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사례는 은퇴 후 삶이 얼마나 다채로운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그림과 같습니다. 마치 각기 다른 색깔과 질감으로 그려진 예술 작품처럼 은퇴 생활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B 부부는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따뜻한 햇살 아래 펼쳐진 초록빛 풍경화처럼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소소한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C 부부는 젊은 시절 꿈꿔왔던 취미와 여행을 즐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다채로운 색채로 가득한 추상화처럼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D 부부는 자녀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립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섬세한 붓터치로 그려진 인물화처럼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은퇴 후 삶은 정답이 없는 열린 책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과의 유대를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는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색깔로 삶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은 빈 캔버스와 같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때로는 걱정과 불안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분명 자신만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이제 막 은퇴를 시작한 분들에게는 설렘과 함께 막막함이 교차할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하고 당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또 다른 성장의 기회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며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노력이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소개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에 대한 영감을 얻고 자신만의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민연금만 꼬박꼬박 부으면 노후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겠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믿으며 30년, 40년을 성실히 일터에서 보내셨습니다. 실제로 1988년 제도 시행 초기부터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60대 후반, 많게는 70대에 접어들며 국민연금 1세대라는 말을 듣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이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연금만 믿고 살았는데 너무 안일했어요. 월 80만원 받아서 밥값은 고사하고 약값도 빠듯합니다. 연금이 아니라 반값 용돈이었네요. 오랫동안 국민연금 노후 해결사로 믿었던 이들조차 지금 현실 앞에선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문제였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국민연금 최고참 수급자 3인의 사례를 통해 연금만 믿었던 노후의 민낯을 진솔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론 국민연금이 전부가 될 순 없습니다. 1사례 연금 92만원, 병원비로 끝입니다. 마이너스 1954년생 김동진 씨, 71세, 전기기술직 퇴직. 김동진 씨는 국민연금이 생긴 첫 해부터 가입한 원조 1세대입니다. 36년을 일하고 연금 보험료도 빠짐없이 냈습니다. 덕분에 매달 92만원을 수령하고 있죠. 연금 받기 시작할 땐 좀 든든했죠.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너무 빨리 나가요.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
김 씨는 고혈압에 당뇨가 있어 한 달에 약값과 진료비만 2,03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관리비, 통신비, 밥값 따져보면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도 안 됩니다. 아내와 단둘이 사는 김 씨 부부는 지금 월 16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연금은 그의 절반 수준. 결국 자녀에게 용돈을 받거나 경비 아르바이트를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교훈 국민연금만으로는 의료비와 기본 생활조차 부족할 수 있다. 건강 문제가 생기면 고정 지출은 순식간에 늘어난다. 이 사례 20년 납부 35만 원 받습니다. 내가 왜 낸 걸까요? 마이너스 1959년생 오순자 씨 66세 전 마트 계산원. 오순자 씨는 40대부터 국민연금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고 중간에 납입이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20년을 채우고 수령하게 된 금액은 매달 고작 35만 원. 20년을 꼬박꼬박 냈는데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어요. 집도 전세,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어 아무런 부양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현재 주 4일 오전 청소 아르바이트를 나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연금은 솔직히 버스비랑 반찬값이면 끝나요. 연금이 아니라 잊고 사는 수준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국민연금은 부자들만 챙기는 제도 같다고 씁쓸해합니다. 교훈 가입기간, 납입 수준에 따라 수령액은 크게 달라진다. 단순히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든든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 3사례 부부 합쳐 150만 원 연금은 있지만 여유는 없습니다. 마이너스 1958년생 전기철서 은숙 부부 67세 66세 공공기관 초등교사 퇴직. 이 부부는 중산층 중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자였습니다. 각각 30년 이상 근무했고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 한 달 약 150만 원을 받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매달 돈이 모자라요. 사실 이들에게 가장 부담되는 건 주거비입니다.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대출 이자만 해도 월 50만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자녀 둘은 아직 독립하지 못했고 한 명은 취업 준비 중이라 생활비 지원도 하고 있죠. 연금이 있다 해도 가족 부양이 끝나지 않으면 내 삶의 여유는 없어요. 두 분 모두 은퇴 후에도 여가를 즐기거나 여행을 간 적은 거의 없고 병원 진료와 식비, 통신비 등 기본적인 삶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훈 아무리 연금을 잘 챙겼다 해도 가족 상황과 주거 부담이 크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진다. 결론 연금은 기초, 나머지는 스스로 채워야 합니다. 위 세 사례는 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오랜 가입자이거나 평균 이상 수령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만 믿었더니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민연금은 어디까지나 기초생활보장 수준의 수단입니다.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단독 가구, 질병 보유자, 주거비가 큰 경우에는 연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3층 노후 준비 전략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노후 대비 3층 전략. 1층 국민연금. 기본적인 노후를 위한 토대. 10년 이상 가입, 최대한 오래 유지해야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2층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직장 퇴직연금 IRP, DC형 등을 꾸준히 챙기고 필요하면 개인연금, 연금저축보험, 연금펀드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3층 자산 기반 수익 및 대체소득. 월세 수익, 소형 부동산, 배당주 투자, 자영업,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현금 흐름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세요.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령화 속도를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험하고 있고 기대 수명은 늘어났지만 은퇴 후 소득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반드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는 건강, 관계, 일거리, 자산,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활 패턴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국민연금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노후의 균형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셔야 합니다. 연금 믿고 살았는데 국민연금 최고참들의 씁쓸한 노후 보고서.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준비의 현실과 대안 전략. 서론 국민연금은 보완제이지 완전체가 아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많은 가입자들이 이를 노후 소득의 핵심 축으로 여기며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연금 수령자들의 현실은 기대와 달리 상당한 소득 공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은 분명히 기초적 노후 생활의 보장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에게 최소한의 안정망을 제공하는 복지 제도이지 퇴직 후 모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주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노후 준비의 종착점으로 오해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장기 가입자나 수령 개시 세대인 6070대의 실제 수급액과 지출 구조를 보면 국민연금만으로는 의식주와 의료비, 주거비, 가족 부양까지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수급자 현실 사례 분석. 아래 세 가지 사례는 단순 개인의 특이한 경험이 아니라 현행 국민연금 수급 구조의 전형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례 36년 납입 후 월 92만 원 수령 의료비만 월 30만 원. 대상 1954년생 남성, 전기기술직, 국민연금 최초 가입 세대. 가입 기간 36년. 월 수령액 약 92만 원. 문제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료비로 월 30만 원 이상 지출, 남는 돈으로 기본 생활비 충당 불가능. 전문가 해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과 건강 문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꾸준히 상승하는 가운데 단일 소득원으로는 지출 압력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례 20년 납부했지만 수령액은 고작 35만 원. 대상 1959년생 여성, 비정규직 마트 근무, 이혼 후 독거. 가입 기간 20년. 월 수령액 약 35만 원. 문제점 주거비와 생활비 충당 불가, 청소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전문가 해설 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 납입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정규직 또는 불규칙한 가입자는 구조적으로 낮은 연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성 가입자의 경우 경력 단절과 평균 가입 기간이 짧아 상대적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사례 부부 합산 월 150만 원 자녀 부양과 대출로 여유 없음. 대상 1958년생 공기업 퇴직 남편, 초등교사 퇴직 아내. 월 수령 합산액 약 150만 원. 문제점 아파트 관리비 대출이자 월 50만 원. 자녀 미독립으로 생활비 지원 지속. 전문가 해설 고소득층이라 하더라도 노후의 변수 주거비, 부양가족,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급감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 상환이 남은 경우 연금은 거의 고정 지출에 묶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현실에 대한 통계적 진단.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 월 수령액 약 63만 원. 1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약 87만 원. 30년 이상 가입자 평균 수령액 약 107만 원. 그러나 202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1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는 월 139만 원, 부부 기준은 230만 원 수준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 5,060% 이상의 생활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문제 원인 분석. 설계상 구조의 한계.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정 비율만 보장하는 소득 비례형 연금. 보험료율 9%이 낮고 소득 상한선도 존재하여 고수익자에게도 제한적 보장. 대부분의 가입자가 실제 납입기간 1020년 수준으로 수령액 한계 존재. 가입 형태 및 고용 구조 문제. 자영업자, 비정규직은 납입 지속률이 낮음. 여성 및 경력 단절 계층은 평균 가입 기간이 짧고 납입액도 적음. 연금 외 자산 계획 부재. 많은 가정이 국민연금을 유일한 노후 대책으로 삼음. 주택 외 금융자산 준비 부족,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가입률 낮음. 전문가가 제안하는 대안 전략 3층 연금 모델.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를 위해 아래의 3단계 모델이 필수적입니다. 1층 공적연금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수령 자격.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 증가. 가능한 한 소득 신고를 정확히 하고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도
임의가입 활용 필요. 2층 퇴직연금 개인연금, IRP, DC형, DB형 등 퇴직연금 제도 적극 활용. 개인연금, 연금보험, 연금펀드 등도 세제 혜택과 함께 병행 필요. 3층 자산 기반의 대체 소득, 예임대소득, 배당금, 소형 창업, 은퇴 후 파트타임 수입, 금융상품 ETF, 배당주, 리츠 등으로 현금 흐름을 다각화해야 함. 결론 연금만으로는 살 수 있어도 살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기본판입니다. 그러나 이를 전부로 생각하는 순간 은퇴 후 삶은 빠르게 팍팍해집니다. 연금은 나를 지탱해주는 하나의 기둥이지 집 전체는 아닙니다. 특히 기대 수명이 85세를 넘어선 지금 30년 가까운 노후를 버티기 위해선 추가 준비가 필수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실천 항목. 국민연금 가입 기간, 예상 수령액 확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1355 전화 문의. IRP 계좌 개설 및 연금저축 세액 공제 활용. 부채 정리 및 고정지출 구조 개선. 주택연금 또는 영모기지 활용 가능성 검토. 가족 간 경제적 독립 조기 실행자녀 교육 지원 종료 시점 설정. 국민연금은 기초입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쌓아야 합니다. 지금 5060대라면 더 늦기 전에 노후 소득 다변화를 위한 전략을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은퇴 후 30년을 지탱하는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들던 대화 속에는 미묘한 벽이 느껴졌죠. 너 얼마 받았어? 라는 한마디 질문이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했던 친구들이었지만 이제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퇴 이후 돈이 사람과 관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이렇게 찾아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50대, 60대가 되면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 삶의 안정성을 상징하며 인간관계조차 좌우하는 거대한 존재가 되죠.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이 돈 문제 앞에서 등을 돌리거나 은근한 우월감을 드러낼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닐까요? 50대, 돈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들 배신의 뒷이야기. 퇴직을 앞두거나 이미 퇴직한 50대와 60대라면 공감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가 은퇴 후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 중심에는 종종 돈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웃고 울던 친구가 퇴직 후 서로를 경쟁자로 느끼거나 자신만의 경제적 문제로 벽을 세우는 현실. 이는 우리가 은퇴 후 예상치 못했던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일지 모릅니다. 1. 퇴직 후 소득의 차이가 드러날 때. 김정수 58세 씨는 은퇴 전까지 대기업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며 빠듯한 생활을 하게 되었죠. 반면 그의 절친인 이철민 씨는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덕에 여전히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수 씨는 철민 씨와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철민 씨는 너도 내가 하라는 대로 연금을 준비했어야지. 왜 그걸 못했냐? 라는 말로 정수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경제적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 우정은 미묘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소원해졌습니다. 이 사례는 돈이 관계의 미묘한 경계선을 그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 차이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차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빌려준 돈 그리고 돌아온 배신. 박현숙 61세 씨는 평생을 교사로 일하며 알뜰히 저축해왔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믿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주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돈을 빌려주었죠. 하지만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친구를 걱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았던 자신의 실수를 자책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믿었던 친구와의 관계도 영영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일은 친구 사이를 시험대에 올립니다. 특히 은퇴 후의 경제 상황에서는 돈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사람의 진심을 가늠하는 무게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3. 은퇴 후 소비 패턴으로 갈라진 우정. 조민재 55세 씨는 은퇴 후 소비 습관 때문에 친구들과 멀어진 사례입니다. 그는 은퇴 이후로 절약과 소박한 생활을 선택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비싼 외식과 취미 활동을 즐겼습니다. 민재 씨는 점차 모임에 나가기를 꺼렸습니다. 돈 쓸 생각에 나가는 것도 부담이고 그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삶의 우선순위가 다르더라고요. 결국 그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이는 돈 자체보다는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관이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은퇴 후 각자의 경제 상황과 소비 패턴이 다를 때 관계의 간극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경제적 불안감. 은퇴 후 누구나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경제적 안정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 비교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자존심과 체면.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기 싫어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다른 가치관. 은퇴 후 소비와 삶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친구들이 가진 경제적 가치관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는 우정의 균열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돈 이야기는 신중하게 꺼내기.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경제적 주제는 민감한 주제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필요하면 아예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득과 소비의 차이를 인정하기. 친구들과 경제적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무조건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맺기. 은퇴 후에는 기존 친구들 외에도 같은 관심사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 기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50대, 60대의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우정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행복과 삶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경제적 차이가 친구들과의 우정을 시험할 때 그 우정을 놓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과감히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 때문에 잃고 싶지 않은 우정이 있다면 그 관계를 돈이 아닌 가치로 이어가세요. 그것이 더 깊고 오래가는 우정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돈이 드러낸 우정의 진짜 얼굴. 퇴직 후 인간관계의 재구성. 퇴직 후 돈은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본질을 시험하는 렌즈로 작용합니다.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오고 간 대화 한마디가 날카로운 오해를 불러오고 누군가는 돈을 빌려준 뒤 돌아온 배신에 상처받습니다. 은퇴 후 돈이 드러낸 친구들의 진짜 모습에 상처받고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의 관점에서 퇴직 후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재구성할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퇴직 후 돈이 인간관계를 흔드는 이유. 경제적 불균형의 심화. 퇴직 전에는 비슷한 소득과 경제적 상황을 공유했던 친구들이 퇴직 후에는 서로 다른 재정 상태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을 탄탄히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경제적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벌어지죠. 이 차이가 서로의 자존심에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 은퇴 후에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절약을 통해 소박한 삶을 즐기지만 다른 사람은 오히려 퇴직금을 활용해 여행이나 취미 활동에 몰두합니다. 이 차이가 친구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넌 너무 짠돌이야. 혹은 너 돈 그렇게 쓰다 큰일 나겠다. 같은 대화는 예전 같으면 웃어 넘겼을지도 모르지만 은퇴 후에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이 곧 자존심이 되는 현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은퇴 후 경제력이 곧 자존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정 상태를 숨기거나 과장하려는 행동이 늘어나며 이는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긴장을 유발합니다. 퇴직 후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경제적 경쟁 구도로 바뀌는 것이 문제입니다. 퇴직 후 돈으로부터 인간관계를 지키는 법. 1. 경제적 비교를 피하라. 퇴직 후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경제적 비교를 피하는 것입니다. 쟤는 왜 저렇게 돈을 펑펑 쓸까? 혹은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여유롭지 못할까? 라는 생각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경제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돈을 빌려줄 때는 경계를 분명히 하라. 돈 문제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스스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안하지만 나는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주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구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입니다. 3. 돈을 넘어선 공통의 가치를 찾아라.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려면 돈을 넘어선 공통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를 공유하거나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등 돈과 무관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연결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례로 살펴보는 해법. 사례 1. 돈을 빌려준 뒤 깨진 우정. 김영희 60세 씨는 오랜 친구인 정미숙 씨에게 급히 돈을 빌려줬다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돈을 빌린 뒤 친구는 연락이 뜸해졌고 결국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영희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지만 이후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은 오히려 관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요. 해법. 영희 씨는 이후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돈이 아닌 시간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함께 운동을 하거나 소박한 집밥 모임을 통해 다시 관계를 이어갔고 금전적 거래를 배제하면서 친구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소비 습관이 만든 거리감. 박민재 58세 씨는 퇴직 후 절약을 최우선으로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비싼 외식을 즐기고 고급 취미 활동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워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해법. 민재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조율하기 위해 자신만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남을 갖고 나머지는 내가 제안하는 소박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식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자신만의 경제적 원칙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례 3.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도 유지된 우정. 최은수 62세 씨는 퇴직 후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수 씨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친구들과는 멀어졌지만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해법. 은수 씨의 사례는 경제적 불균형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면 진솔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돈보다 관계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우정을 지키는 관계의 기술. 대화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친구들과 돈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 대화의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 여행, 취미 등 돈과 무관한 주제는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장. 퇴직 후에는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만 고집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동호회,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되면 경제적 비교에서 오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기. 결국 돈은 관계를 위한 도구일 뿐 진정한 우정은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돈이 아닌 신뢰, 공감, 그리고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결론. 퇴직 후 돈 때문에 잃어버린 친구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돈은 관계를 흔들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관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닌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 갈 때입니다. 저는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59세에 전기기사와 공조냉동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64세인 저는 한 대학의 기숙사 용역업체에서 시설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직장 생활과 비교했을 때 지금 하는 일이 훨씬 보람차고 머리도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관리과장으로 오라는 제안이 여전히 많지만 조금 적게 받더라도 제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도보로 출퇴근할 수 있어 일상도 만족스럽고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퇴직 공포. 퇴사 후 이 사람만은 피하라. 퇴직은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대기업 임원에게는 그 두려움의 무게가 남다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력과 명성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막연한 공포로 다가오죠. 그 과정에서 특히 피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재정 조언자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대기업 임원들이 꼭 피해야 할 이유와 그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완벽한 투자처를 자랑하던 재정 컨설턴트. 김 부장님은 대기업에서 경영진으로 일하다 55세에 퇴직했습니다. 경영 경험이 많았기에 재정에도 자신이 있었죠. 퇴직금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던 김 부장님은 친구의 추천으로 유명한 재정 컨설턴트를 만나게 됩니다. 이 컨설턴트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외국 주식과 채권을 추천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의심을 했지만 전문가의 말이니 믿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결국 전 재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시장이 급격히 하락했고 그때 투자한 채권은 가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김 부장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재정 조언자를 선택할 때는 신뢰도와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퇴직 후 첫 투자에서 전 재산을 잃는 경험은 김 부장님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례 2. 퇴직 후 부동산 투자 천재를 자칭하는 사람. 한 대기업 임원 출신인 박 이사님은 퇴직 후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퇴직 전까지 그는 재테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기에 그저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퇴직 후 만난 부동산 투자 천재라는 별명을 가진 지인을 통해 수익성 높은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게 됩니다. 지인은 최신 트렌드와 정부 정책에 대해 자신감 넘치게 설명하며 지금이 투자할 최고의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이사님은 불안한 마음에 지인의 말을 따랐고 서울 외곽 지역에 있는 상가를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침체와 코로나 사태로 상가 수익은커녕 임대료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박 이사님은 결국 자신이 친분과 설명만 믿고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례 3. 금융 마법사라 불리는 친척. 최 전무님은 가족들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퇴직 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등 걱정거리가 산더미였기에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촌 동생이 금융계에서 잘 나가는 금융 마법사로 불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촌은 개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주겠다고 하며 퇴직금 일부를 운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사촌이 고수익을 위해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잘못된 타이밍에 과도한 투자를 한 것이 드러났고 최 전무님은 퇴직금 대부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거래는 객관성을 잃을 수 있으며 감정적 결정이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피해야 할 인물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퇴직 후 재정 결정을 내릴 때 믿을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감정적 접근을 피하라. 친밀한 관계나 감정적인 이유로 재정 전문가를 선택하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비교하라.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전부를 맡기기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명성과 신뢰를 확인하라. 투자 관련 정보가 투명하고 신뢰할 만한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누구의 조언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퇴직 후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이 글을 통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재정 전문가를 선택할 때의 필수 지침. 퇴직은 누구나 맞이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이라면 그간의 경력을 뒤로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재정 전문가를 선택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을 통해 배운 교훈을 토대로 임원급 퇴직자들이 재정 관리를 실패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문가라는 이름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먼저 재정 전문가를 선택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그저 전문가라는 타이틀만 보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김 부장님의 사례에서도 보셨듯이 타인의 추천이나 경력만을 믿고 전 재산을 맡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손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실제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명확히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양한 정보 출처를 확인하고 직접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제시하는 자료를 받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과거 성과나 고객 리뷰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전문가라는 수식어만 보고 믿는 대신 그들의 진정한 실력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2. 지나친 수익률 강조에 경계심을 가져라.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 중 하나는 지나친 수익률을 강조하는 제안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겁니다. 박 이사님의 경우를 예로 들면 부동산 투자 천재라는 타이틀을 가진 지인의 말을 듣고 덜컥 투자를 했지만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혹은 투자, 자산이 어느 정도 리스크를 수반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려한 수익률을 앞세운 최고의 투자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이지만 그 속에 감춰진 리스크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 리스크 관리 전략과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3. 친밀한 관계일수록 조심하라. 최 전무님의 사례는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촌이라는 친근한 관계에 의지해 재정 결정을 내리다 보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순간에도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한 지인과의 관계는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친한 사람과 재정적 거래를 할 때는 전문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그들의 제안도 하나의 옵션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재정 관리에서는 감정이 아닌 이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재정 전문가와의 협력.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가? 재정 전문가와 협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일방적으로 조언을 듣고 따르는 것보다는 나의 상황과 목표에 맞게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의 관계는 일종의 파트너십입니다. 단순히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이죠.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나 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와 전략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말이나 구두 약속이 아닌 문서화된 자료를 통해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가가 문서화된 계획을 꺼리는 경우 그 전문가와의 협력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재정 관리는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김 부장님, 박 이사님, 그리고 최 전무님 모두 초기 결정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재정 상황은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와의 관계가 처음에는 성공적이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보고서를 요청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략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명한 선택이 안정된 퇴직 후 생활을 만든다. 퇴직 후 재정 관리는 한순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 부장님, 박 이사님, 그리고 최 전무님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정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감정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다양한 정보와 전략을 통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퇴직 후 재정 관리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이길 바랍니다. 작은 실수가 큰 후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늘부터 신중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